자,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적분해서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소재들을 볼 건데, 일단 1번 평행 이동 적분. 이건 우리 알고 있죠? A부터 B까지 얘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fx를 오른쪽으로 얼만큼 이동한 함수야? p만큼 이동한 함수죠. 걔를 A부터 B까지 적분했다는 것은 향 f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거랑 같을까요? 자, 얘를 이쪽으로 보내려면 당연히 왼쪽으로 p만큼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간도 왼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로 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느낌만 살려서 좀 빠르게 적용하고 싶다면 얘에서 얘 만들려면 x 대신 x 더하기 뭐 넣으면 돼? p 넣으면 되지. 그러면은 구간은 빼기 p가 들어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은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다. 자, 그다음 2번 부등식과 정적분. 부등식과 정적분은 우리가 어떤 정적분으로 표현된 부등식을 이제 누가 큰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요새는 출제가 잘 안 되기는 해. 기내디 문제가 안 나오거나 나와도 작년엔 나오긴 나왔거든. 다. 근데 속도 문제 진짜 개 쉬운 거 그냥 뚝딱 풀리는 그런 문제들로 나왔어 갖고서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적분 구간이 정방향인 상태에서 fx의 적분값보다 gx의 적분값이 큰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냥 뭐에 대소 관계를 비교하면 되냐? f와 g에 대소 관계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g가 f보다 크잖아. 그러면은 적분에도 어떻겠어? 적분 구간이 정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g고 이렇게 f면 당연히 g의 적분이 f의 적분보다 어떻다? 크다. 이건 뭐 이해되지? 혹시 음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g고 이게 f야. 그래야 g가 f보다 큰 거지. 그러면 당연히 g의 적분은 이 넓이에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거. f의 적분은 이 넓이에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거. 근데 마이너스는 작을수록 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G쪽이 여전히 크니까 이거는 FG의 부호와 관계없이 그냥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적분으로 표현된 두 함수의 대소관계를 파악하고 싶잖아. 그러면 그냥 속함수의 대소관계를 파악해서 걔를 통해 전체 정적분으로 표현된 식의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게 1번 방법입니다. 그 다음 2번 방법은 기본도형의 넓이랑 비교한다.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기본도형이라 하면 정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정삼각형이란다. 삼각형, 사다리꼴, 뭐 직사각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예시를 들어 놓은 애를 보면은 fx가 이 x승인데 0부터 2까지 아니 1부터 2까지 fx dx가 3보다 작은지를 확인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적분할 수 있나요? 물론 미적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분할 수 있겠지만 못한다 치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은 이 부분 넓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3보다 크냐 작냐니까 지금 저 넓이와 비교 가능한 넓이가 3일 것 같은 부분을 기본도형을 잡는 거야. 어떤 애를 잡을 수 있냐? 이런 사다리꼴을 잡을 수 있죠. 1 넣으면 몇이고? 2고요. 2 넣으면 4고요. 그러면 이 넓이가 몇이야? 사다리꼴 넓이가 3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3보다 어떻다? 작다가 비교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기본도형의 넓이랑 비교한다. 근데 이건 진짜 안 나온 지 오래됐고 내신에서나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놨고요. 3번은 정적분이랑 연관이 없지만 다음 단어랑 같이 생각해보면 좋은 주제라서 이것도 사실 우리 고1 때부터 좀 했죠. 어떤 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 y는 x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표현이라는 표현을 했단 얘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1,5랑 5,1이 있는데 y는 x가 있고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1대1 대응 맞나요? 1대1 대응 맞지? 그럼 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지? f 인버스 x y는 x랑 교점이 생겼죠? 하지만 어디에서 생겼어요? 1이랑 5에서도 생겼죠. 그치? 그래서 이런 특이한 y는 x를 제외한 포인트에서 뭐가 생기는 경우? 교점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fx가 a, b랑 b, a라는 두 점을 모두 다 지나면 f 인버스 x는 얘가 뭘로 바뀌고 b, a로 바뀌고 얘가 a, b로 바뀌니까 동일한 점을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나게 되는 거죠. 곧 한 함수가 서로 어떤 점이야 얘네들은? y는 x의 대칭인 점이지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을 한 함수가 지난다면 걔의 역함수도 두 포인트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교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런 함수가 연속함수라면 무조건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어?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을 다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연속함수면 감소함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현상은 어떤 경우에만 일어나? 감소함수의 경우에만 일어나죠. 따라서 어떤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관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인 건 당연할 거 아니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뭔지를 본다.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본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무조건 어디 위에만 있고 y는 x 위에만 있고 감소함수라면 y는 x와의 교점 몇 개? 한 개. 그리고 대칭점 두 세트씩 플러스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지? 자 넘어가서 4번 봅시다. 그래서 역함수를 이제 적분하는 형태의 패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1번은 우리가 3차 함수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3차 함수 적분을 할 수 있는데 얘의 역함수는 적분하는 게 굉장히 곤란하죠.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잖아. 적분식을. 그런데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때요? 똑같지. 그러니까 그냥 y는 x 사이와의 넓이를 비교해서 곱하기 몇을 한다? 1을 하는 형태로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y는 x랑 비교하기. 자, 두 번째는 잘라붙이기인데 사실 여기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f 인버스 x를 최대한 빠르게 구하고 싶지. f 인버스 x는 x랑 y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바꾸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저 함수가 뭘로 바뀐 거야? 역함수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라 그랬고 fa부터 fb까지 역함수를 적분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냥 이 두 개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왜냐면 역함수는 얘가 x축, 얘가 y축, 이게 f 인버스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fa부터 fb까지 적분하면 그냥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함수가 이쪽에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y니까 y좌표가 뭐인 거고 음수인 거고, 그래서 적분값은 넓이에 뭐가 붙은 애로 나온다?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a부터 b까지 f 인버스 x를 적분하라는 애가 있다면 우린 이거 어떻게 이해하자? y는 a, y는 b, y축, 그리고 역함수 그리지 말고 그냥 원함수, 그리고 둘러싸인 부분에 부호를 포함한 넓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역함수 그리지 말고 그냥 원함수 내에서 바로 해석하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네 가지가 이 단어에서 좀 우리가 언급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뭐를 볼 거냐? 이오팔 한번 볼까요?
이거는 솔직히 내가 극단적으로 낸 문제라서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야. 근데 그냥 역함수와 정적분 이해하기 쉬운 문제여서 낸 거고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 표현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x는 0에서 불연속이라는 건가? 그건 아니죠. 0을 제외하고 모두 연속이다가 0에서 불연속이다를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불연속이겠지. 그지? 하지만 그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0에서의 불연속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fx가 있고요. f 인버스 x가 있는데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저 이상한 걸 구하래. 일단 이상한 건 나중에 생각하고 가조건부터 봅시다. 오, fx가 뭐다? 기함수이다. 원점 대칭이네요. 근데 xfx가 0보다 어떻대? 크대요. 이게 무슨 말 같아? x가 0보다 크면 fx도 0보다 어떻고? 크고 x가 0보다 작으면 fx도 0보다 작지. 그럼 몇몇 사분면에 정의되어 있을까? 1, 3, 4분면에만 함수가 정의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놈이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이런 식으로 막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증가함수가 아니라면 이런 느낌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리함수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데 나조건 잘 한번 이해해 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fx dx 더하기 1 이 11이니까 얘가 10이다.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f 인버스 1까지 f 인버스 x 더하기 1 dx가 11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f 인버스 x dx가 11이죠. 그리고 2부터 f1까지 fx 빼기 1 dx가 10이죠. 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구만. 누가 만들었는지. 네. 근데 여기서 일단 뭐가 거슬려? 이게 거슬리지 않나요? 이거. 그래서 평행이동해서 식을 좀 이쁘게 만들어 봅시다. 자, f 인버스 x dx로 만들게요. 그럼 몇부터 몇까지로 해야 돼? 1부터 f 인버스 1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왜냐면은 x 빼기 1을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적분 구간도 오른쪽으로 한 칸 밀려야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지. 그럼 몇부터? 1부터 f1 빼기 1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적분을 했대. 뭐가 눈에 띄어요?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됐다? 거꾸로 간다. 그럼 사실 그냥 순수한 넓이는 몇이란 얘기야? 10이란 얘기죠. 이 부분 넓이가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체크합시다. 이건 fx에 대한 건데 얘는 f 인버스 x에 대한 거잖아. 그지? 그리고 저기 f 인버스 x가 있구나. 1 11이다.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 뒤집혀 있지.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는 내가 fx의 그래프만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딱 fx만 그릴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이거인 거 아니야? 11인 거죠. 그러면 잠깐만 11인 거고
케이스를 나눠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원점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1부터 11 이게 눈에 띄네요. 지금 보면은 얘가 11인데 얘가 11이지 그지? 그 얘도 F 인버스고 얘도 F 인버스잖아. 이게 몇일 것 같아? 그치? 이게 5여야 말이 되죠. 그래서 F 인버스 1이 뭐다? 4겠다. 왜냐면 넓이가 11로 똑같잖아. 근데 마일마하고 얘는 1 모식이니까 0을 관통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제가 5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F4가 몇이에요? 1이네요. 그럼 여기 비슷한 애가 보이는데 얘가 몇일까요? 이게 5겠죠. 그래야 1부터 4까지의 넓이랑 마일부터 마사까지의 넓이랑 둘 다 동일하게 10이겠지. 기함수기 때문에. 그러면 F1이 5죠. 그럼 4,1, 1,5니까 이 그래프가 맞고 이게 틀렸네. 이렇게 되면 안 되네요. 그럼 그래프 그려봅시다. 1,5를 지나고 4,1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기함수니까 마1, 마5를 지나고 마4, 마1을 지납니다.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이 넓이가 지금 10인 거지 10. 근데 이 넓이가 몇이에요? 3이지. 그럼 이게 몇이야? 7이네. 맞나요? 그러면 이게 몇이니까?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넓이가 몇이다? 11이다. 딱 맞아 떨어지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F 인버스를 오른쪽으로 5, 위로 4칸만큼 움직인 다음에 XY축 사이와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이게 fx면 여기가 지금 마사콤마 마일이잖아. 그러면은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마일 콤마 마사를 지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일 콤마 마오지. 그러니까 마5 콤마 마일을 지나고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대칭됐으니까 똑같이 체크를 해보면 이 넓이가 3이고 이 넓이가 4인 거고 이 넓이가 몇인 거야? 7인 상태인 거잖아.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몇 칸? 5칸, 위로 몇 칸? 4칸. 그러면은 여기가 뭘로 이동해요? 0,0으로 이동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가 이 넓이겠네. 그지? 그러면 4 곱하기 3, 12에서 7 빼면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넓이 구하는 거랑 평행이동 함수 평행이동 적분하는 거랑 이제 두루두루 연습하려고 그냥 한 문제 때려 박았는데 살짝 좀 어렵구만. 네, 생각하기가. 나연이 또 불편한 게 뭐죠? F 인버스 1이 왜 4냐고? 얘가 5여야 돼서? 왜냐면 F 인버스를 마 1에서 마 5까지 접근한 게 11이잖아. 그럼 음수 영역에서 마 1, 마 5 사이의 넓이가 지금 11인 거잖아. 근데 양수 영역에서 1부터 5까지가 11인 건 자명하지. 왜냐면 기함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11일 수 있어 없어 또? 없지. 부호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
아니 봐봐. 지금 역함수니까 결국은 여기 마5, 마1 여기의 넓이가 어쨌든 간에 함수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몇인 상태인 거야? 11인 상태인 거잖아. 그러면은 기함수니까 1부터 5까지의 이 넓이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몇인 건 확실해. 11인 건 확실하잖아. 근데 함수가 1, 3, 4분면에만 존재한다며. 얘가 0을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은 뭐 또 추가로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뭐 그냥 함수의 관점에서도 말이 안 되고, 넓이가 11인 순간은 이걸 제외하고 다른 순간이 절대 생길 리가 없지. 얘가 막 부호가 바뀌어갖고 막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이러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1, 4분면 위에만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것도 좀 불가능하지 결국.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 이렇게 넓이가 같아지는 상황. 그지?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 결국.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공통근 관련된 문제 하고 이 함수 찾기 문제, 이거 259번 개인적으로 좀 취향적인 문제 같은 느낌이라. 지금 259나 260이나 261이나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결국 함수를 내가 잘 그려줘야 되거든. 문제의 조건에 맞게 해석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걔를 토대로 그래프도 잘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 내가 글로도 써놨지만 그냥 기출문제, 이 문제의 그래프 이렇게 그림, 이렇게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 유도 과정들 있잖아, 흐름들, 그걸 내가 스스로 유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문제로 볼게요. 자, 259번 봅시다. 뭐라고? 왜 자꾸 나 빼고 얘기하냐? 뭔데? 뭔데? 네. 자, 문제를 잘 보면은 PQ가 양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fx가 x의 3승 빼기 3, x의 제곱 빼기 9, x 빼기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gx가 뭐다? 연속이다. 첫 번째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gx가 절대값 x f x 빼기 p 더하기 qx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 조건은 g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다? 한 개다. 자, 그럼 내가 당연히 gx의 미분 불가능점이 한 개니까 gx가 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gx가 뭔지를 파악하려면 이 식에서 누가 거슬려? x가 거슬려. 저 x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지. 근데 뭐 하고 싶다, x로 묶어갖고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x를 묶어봤자 절대값 안에 아직 귀속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x를 절대값 밖으로 뭐 해야, 빼야 뭐 약분을 하건 말건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냥 신난다고 x를 당기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얘하고 얘는 실수 A, B에 대해서 무조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 수도 있을까요? 무조건 같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쪼개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게 xgx죠. 그럼 x의 케이스를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갖고 뭐 할 수 있어? 이 절대값을 풀 수 있겠다. 얘는 못 풀지. 그래서 gx는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f x 빼기 p 더하기 q로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에다 뭐가 붙은 형태로?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로 나오죠. 그런데 x는 0에서 뭐라 그랬어? x는 0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x는 0에서도 연속이겠죠. 그럼 결국은 절대값 f-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절대값 f-p 더하기 q란 거죠. 얘가 몇이라는 거야? 그냥 0이라는 거죠. 그래서 f 마 p가 q다 이런 얘기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이거의 의미를 이용해서 내가 저 그래프를 해석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요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상황에 맞게끔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gx의 미분 불가능 의심점을 따져보려면 0 따져봐야 되고요. 절대값 있으니까 저 안에 있는 애가 몇 되는 점도 따져봐야 돼. 0 되는 점도 따져봐야 되지.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fx를 기준으로 pq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겠는 거야. pq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막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일단 이 식의 의미는 fx가 뭐를 지난다? p, q를 지난다. 그런데 얘는 fx를 얼만큼 이동시키는 거야? x로 p, y로 q만큼 이동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 p, q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 점이 몇 몇이 되게 이동하는 거예요. 0,0이 되게 이동하는 거지. 그렇게 이동한 후에 절대값을 취해서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뭐를 붙여? 마이너스를 붙여. 이게 gx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극대극소가 생기죠. 마이너스 1, 마 7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위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야? 마 p, 마 q가 있는 거지. 그지? 걔가 누구냐를 찾는 문제네. 얘는 결국 뭘 구하라 그랬으니까 p 더하기 q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걔가 누구냐를 찾는 건데 pq가 양수랬으니까 마 p랑 마 q는 둘 다 뭐가 음수일 테고, 그럼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일 테고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일 테고, 그러니까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한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으니까 마피, 마큐가 있으니까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마피, 마큐의 위치를 찾아라. 약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씩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마피, 마큐라면 gx의 그래프는 1번 얘를 몇 몇이 되게 이동한다. 0,0이 되게 이동한다. 그 다음 뭘 취한다? 절대값을 취한다. 그러고 나서 0 오른쪽에서는 뭘 그리고? 이걸 그리고 0 왼쪽에서는 걔를 마이너스 붙여 그린다. 그럼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럼 얘 미분 불가능점 몇 개니까? 0개죠. 그냥 다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사실 이것도 좀 뻔하긴 하거든요. 자, 만약에 마피, 마큐가 여기 있는 어디 있는 점이야. 그러면 마피, 마큐를 딱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여기 있는 어디 있는 점이야. 그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있는 점이면 찾을 수 없지. 그러니까 얘 또는 얘예요 무조건. 안 봐도 비디오지 사실은. 그지? 이게 답을 구하려면 당연히 마피랑 마큐가 하나로 확정돼야 되는데 범위로 나오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따질 때는 당연히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냐를 전부 다 따져봐야겠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개만 테스트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테스트해보면 이 라인에 있다면 여기가 몇 몇이 된다? 0,0이 된다. 절대값 때문에 뒤집힌다. 그러고 나서 0 오른쪽은 그대로 0 왼쪽은 이렇게.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미분 불가능 몇 개니까? 2개니까 말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다 테스트해 보시면 유일하게 여기일 때가 여기가 0,0이 되고 절대값 때문에 뒤집히고 왼쪽은 뒤집고 오른쪽은 그대로 하면 딱 유일하게 여기서만 미분 불가능해서 나기권을 딱 만족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마피 마큐가 마일 마7이라서 P가 1, Q가 7 해서 P 더하기 Q는 8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61번 한번 풀어봅시다. 260